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맨 처음에 등장할 땐 성능이 아주 좋은 것처럼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점이 드러나거나 상위 기술들이 등장해서 맨 처음 이미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무적 능력의 경우에는 제약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목숨 걸고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기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모습만 보이면 파워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도 할 뿐더러 스토리의 전개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기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개할 주제는 애니 속 최강의 무적기입니다. 힐데건은 드래곤볼의 구극장판, 용권 폭발, 손오공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리의 최종 보스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덩치가 거대하고 민첩한 게 달아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게 과연 최종 보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이 캐릭터는 아주 사기적인 무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데건은 자신의 몸을 비실체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능력은 자신의 육체를 허상으로 만들어서 연기처럼 흩어져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상대방이 보면 한순간 사라졌다가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갑자기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사기적인 이유는 몸을 비실체화시킬 경우 물리공격과 기공격이 통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힐데건은 이 능력을 사용해서 초사이언2로 변신한 손오공은 물론이고 손오천과 트랭크스의 퓨전 상태인 오천크스를 일방적으로 털어버리기도 했으며 각성한 오반도 쓰러뜨려버리는 등 최종 보스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능력에도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실체화를 하는 동안에는 공격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비실체화를 풀어야 했는데요. 이때 공격을 하면 쓰러뜨릴 수 있긴 하지만 힐데건의 속도 자체가 너무 빨라서 이 카운터를 먹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힐데건은 지능이 낮기 때문에 이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결과 약점을 파악한 오공에게 쓰러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보스보다는 괴수에 가까운 행적과 그리고 인상적이지 않은 전투를 보여서 드래곤볼 보스치고는 인기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리 제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의 빌런 조직 중 하나인 마녀교에는 간부 중 한 명이자 탐욕의 대제주교인 레굴루스 코르니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상당히 재수없는 모습을 보이던 캐릭터였는데요. 가만 보면 뭘 믿고 나대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뭔가 있기 때문에 나댈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레굴루스는 대제주교 중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만진 대상의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접촉한 대상의 시간을 정지시키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서 시간 정지가 절대 풀리지 않게 되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무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대가 공격을 하더라도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돌진을 해온다 하더라도 돌진 한쪽이 부서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쥐고 있던 물체가 손을 떠나도 한동안은 정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던지면 그 어떤 저항도 받지 못해서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최강의 창이 되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능력을 활용해서 공격 한 번으로 마차를 박살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크루쉬 칼스텐의 팔을 잘라버리기도 했고 얼음 덩어리에 맞고도 멀쩡히 서 있기도 했으며 허식의 마녀인 판도라에게 흙을 던져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何ですかパンドラ様。怒りを抑えてください。僕に怒りを抑えろと命令したのか。下手に出てやってればいい気になるなよ。 심지어 원작에서는 세계관 최강자인 라인하르트 반 아스트레아를 죽이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약점이라면 지속시간이 최대 5초라는 것과 심장마비가 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레굴루스는 자신의 심장을 꺼낸 후 자신이 속한 왕국의 국민의 심장을 자신의 심장에 겹치는 능력인 작은 왕을 이용해서 지속시간과 페널티를 없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멀리 나갈 때면 항상 국민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며 국민들이 다 죽으면 능력을 5초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때 몸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지능물과 같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5초 동안은 무적이 되지만 무적이 풀린 5초 동안은 일반인이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첫 등장 때는 재수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강력한 능력과 준수한 외모, 그리고 라인하르트와의 싸움으로 인해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네요. 나루토에 등장하는 빌런 중 한 명인 우치하 오비토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무적기가 있습니다. 바로 카무이인데요. 카무이는 공간을 일그러뜨려서 온갖 물질들을 카무이의 시공간으로 전송하는 시공간 인술로 작가가 공인한 사기 기술입니다. 오비토의 사륜안을 가지고 있는 하타케 카카시도 카무이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카카시는 카카시가 바라보는 곳에 공간의 균열을 만들거나 잘라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今の俺が取れる最善の方法 이 기술은 공간 자체를 잘라내기 때문에 방어무시 즉사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성공 확률이 그리 크지 않아서 대부분 실패하던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오비토의 카무이는 카카시와는 조금 다른데요. 바로 자신을 허상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술자 본인과 본인이 만진 물체에 또 다른 물체가 닿는 즉시 다음 부분을 시공간으로 날려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 술법이 사기적인 것은 일부분뿐만 아니라 전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무적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술법이 액티브 스킬이라 자신의 의지로 발동해야 한다는 점이고 5분밖에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오비토는 뛰어난 닌자이기 때문에 공격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기술을 발동해서 피하는 것이 가능할 뿐더러 5분밖에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잠깐이라도 실체화를 하면 다시 5분 동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별 단점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륜안 한 개만 해도 이 정도인데 만약 두 개가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절대 회피와 방어무시 즉사기를 모두 가진 최강의 먼치킨이 됩니다. 실제로 두 눈을 다 얻었던 오비토는 공격이 오면 모두 통과시키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절단시켜 세계관 최강자인 오오츠츠키 카구야를 가지고 놀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술법을 파괴한 사람이 단 둘뿐이라는 점입니다. 한 명은 빌런 조직 중 하나인 아카츠키의 코난이고 다른 한 명은 나루토의 아버지인 나미카제 미나토입니다. 이마저도 코난은 10분 동안 무차별 폭격을 한 것이고 미나토는 순간이동이나 마찬가지인 비례신의 수를 사용해 오비토의 뒤로 이동한 뒤 그의 사각에서 공격했던 것이 다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술법이 발동한 상태에서 파괴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황금의 바람의 최종 보스인 디아볼로는 첫 등장 당시 미스터리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공격하기도 하고 능력을 사용해 움직이지 못하게 가둔 후 배수로 안에 흘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타나는 등 마치 순간이동과 같은 기술을 보여주었는데요. 순간이동처럼 보이는 이 기술은 사실 순간이동이 아닌 디아볼로의 스탠드, 킹크림슨의 능력 중 하나인 시간 삭제입니다. 킹크림슨은 최대 10초 동안 어떤 일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일어날 때의 과정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라면을 먹고 싶다고 생각한다. 라면을 끓인다. 라면을 입안으로 넣는다. 라면이 입안에 있다. 라는 과정이 있을 때 시간 삭제를 사용하면 라면을 끓이고 입안으로 넣는 과정이 삭제되어서 라면이 입안에 있다는 결과만 남게 되는데요. 게다가 시간 삭제를 하는 그 시간 동안은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삭제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자신이 공격을 당한다는 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인지해서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을 날리면 전부 통과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그 어떤 데미지도 주지 못하게 될 뿐더러 디아볼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삭제된 시간의 기억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충 들어보셔도 아시다시피 이 능력은 세계관 최강의 사기 기술이자 무적 기술 중 하나인데요. 거기에 미래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스탠드, 에피타프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미래가 올 경우 킹크림슨으로 시간을 삭제해서 그 미래를 확실하게 피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서브 주인공인 브루노 부차라티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암살팀의 리더인 리조토 네로와 싸울 때 시간을 0.5초만 지워 자신에게 날아오는 총알들을 회피한 후 네로가 맞게 하는 등 사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블리치의 아란칼펜에 등장하는 최종 보스인 아이젠 소스케는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붕옥이라는 물건을 획득하기 위해 온갖 일을 꾸며 붕옥을 손에 넣은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이 캐릭터는 나중에 붕옥과 융합해 초월자가 되는데요. 이 상태의 아이젠은 붕옥과 융합한 후 불사가 되는 것으로도 모자라 초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재생 능력의 경우 육체가 먼지 하나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이상 심장이 뚫리고 머리가 갈라져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작중에선 이치마루긴의 만의 기술인 세포를 붕괴시키는 맹독을 가진 신살창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다시 말짱하게 복원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불사의 경우에는 더 미쳤는데요. 바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젠이 봉옥과 최종으로 융합한 상태에서 주인공인 쿠로사키 이치고가 사용한 필살기이자 세계관 최강의 기술, 최후의 월화 천충을 날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젠은 그걸 직격으로 맞고도 다시 재생해 멀쩡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월화천충은 여기에 닿는 모든 것을 무로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공격보다는 소멸에 가까운 기술인데요. 그런 공격조차도 불사로 막았으니 이 정도면 그 어떤 공격에도 죽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적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붕옥을 완전히 지배한 후부터는 아이젠의 근처에 다가가기만 해도 영체가 소멸하는 미친 듯한 강력함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평범한 공격들은 닿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은 물론 평범한 인간은 그 즉시 먼지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영합을 담은 탄환을 뿌리기만 해도 산과 지형이 삭제되었을 정도죠. 하지만 이치고에게 최후의 월화천충을 맞은 후 패배하게 되자 붕옥이 그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되어 더 이상 아이젠에게 힘을 주지 않게 되면서 무간이라는 감옥에 봉인당해 2만 년 동안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최종 보스인 유하바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를 풀어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더 강해졌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완결로 어디까지 강해졌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에스카노르는 아름다운 폭식이라는 이름의 술집을 운영하는 아저씨로 겉으로만 보면 상당히 소심해 보이면서도 연약해 보여서 그냥 개그 캐릭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전역대 뿐인데요. 에스카노르에게는 선샤인이라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은총은 태양의 힘을 다룰 수 있고 낮 한정으로 모든 능력치가 대폭 상승하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태양이 뜨면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해서 정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먼치킨이 됩니다. 특히 완전한 정오가 되면 더 원이라는 특수 상태가 되는데요. 더 원은 능력치가 가장 정점에 이르는 정오에 1분 동안 완전 무적이 되는 사기 기술로 이 상태가 되면 그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 데다가 능력치도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팰 수 있게 됩니다. 聖剣エスキャノール 이 능력으로 에스카노르는 마신에게서 특별한 힘을 받은 10개 일원 중 한 명인 갈란을 가볍게 두동강 내버리기도 했고 10개의 수장격 존재인 에스타로사를 쓰러뜨리기도 했는데요. 我が決めた我の太陽を飲み込んだクルーエルさ決めるのは我だ死ね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력을 힘으로 바꿔 더원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되는 더원 얼티밋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전성기 이상의 힘을 가진 마신족의 왕이자 마신왕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물론 동료들과 힘을 합쳐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능력의 단점은 더원 상태가 되면 에스카노르가 상당히 오만해진다는 것과 공격의 위력이 너무 커서 주변인이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낮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너무 강력해서 동료들과 연계를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 속 최강의 무적기를 가진 캐릭터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캐릭터는 무적기가 상시 유지되어서 밸런스가 걱정되는 캐릭터도 있었지만 또 어떤 캐릭터는 제약이 너무 심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적기가 가장 사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